시작합시다.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정리 쭉 나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 우리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 첫 번째 누구더라? 기준점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겠지? 그 다음에 방향을 표시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리를 표시해줘야 할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만약 이 위치가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필수 요소는 뭐냐면 바로 시간이야. 걸린 시간. 이 간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 내가 만약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에 호수가 있다면 나는 이 호수를 뺑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여기까지 100m라는 이동거리가 발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영어로 뭐야?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 B라는 위치까지 오는데 10초라는 시간이 걸렸어.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 나는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 걸린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빠르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영어로 스피드,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m/s가 되죠. 보통은 우리가 속력을 얘기하면은 순간 속력 이런 표현 안 쓰잖아. 왜냐면 매 순간마다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물리, 수학 시간에 또 뭘 쓰더라? 좌표계라는 언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거잖아. 만약 내가 이 좌표계라는 언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기준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50m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얘를 갖다가 최단 거리라고 얘기하고 또는 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변이가 50m인데 걸린 시간은 얼마야? 10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영어로 벨라시티라고 얘기하게 돼요. 속도가 될 거고요. 속도는 얼마가 되니? 5m/s가 되죠. 그리고 나는 좌표계를 썼기 때문에 요 방향에 대해서 써줄 필요가 있는데, 나는 지금 지도를 표시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얘가 북쪽일 거고요. 얘가 동쪽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북동방향, 동북방향이 되는 거죠. 원래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동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근데 일반 물리학 같은 거는 전부 다 미국에서 들어왔잖아. 걔네는 북동이라는 표시를 쓰기 때문에 동북, 북동 둘 다 상관은 없어. 얘를 갖다가 나는 지금 북동방향, 그럼 정확하게 45도인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북동 60도, 동북 30도라고 표시하면 될 거고요. 또는 우리가 얘가 뭐 기울기를 표시한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울기인데 예를 들어 얘가 4고 얘가 3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갔지? 그래서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도여서 동북, 북동이 나오거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시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어떤 물리량의 크기가 기술되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어떤 물리량의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얘는 10m/s란 말이지, 얘는 5m/s의 북동방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는 각각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걸 물리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만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하게 돼. 스칼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냐면은 시간이 있겠죠. 질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기술하는 이 아이를 갖다가
벡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질량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게다 또는 힘, 방향이 나오겠죠. 무게랑 힘을 따로따로 표시해도 상관은 없겠다. 에너지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온도, 방향이 있는 거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든 예시는 얘 누구더라? 속력, 빠르게였었단 말이야. 얘는 누구야? 속도. 얘는 있잖아. 이동한 거리야. 이동거리. 얘는 방향과 최단거리의 크기로 기술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범위. 이런 식의 예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선생님 추워요. 주구나.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SI 단위야. 시스템 오브 인터내셔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국제 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리는 지금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니까 물리 시간의 시스템 오브 인터내셔널은 MKS를 쓰게 되죠. M은 누구냐면은 미터입니다. S는 누구야? 아니 K는 킬로그램이고 S는 세크, 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과정이잖아. 화학이나 생물 단원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고전 과학이야. 고전 물리고 고전 화학, 고전 생물이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은 뭘 썼냐면 전통적으로 CGS를 썼단 말이야. 누구야? 센티미터죠. 얘는 누구니? 그램입니다. S는 초야. 내가 만약 운동을 기술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F는 MA라고 표시한다고 생각을 해봐. F는 누구니? 힘이죠. M은 누구야? mass, 질량이란 말이야. acceleration. 그래서 가속도야. 나는 얘를 어떻게 읽냐면은 질량 1kg인 물체한테 1N의 힘을 밀어주면은 얘는 매 1초마다 1m/s씩 빨라진다 라고 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I를 갖다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m/s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F는 MA라는 이 문자를 보고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그럼 당연히 얘가 g으로 바뀌거나 킬로미터로 바뀌면 모든 단위가 싹 바뀐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표시되는 애는 물리에서는 무조건 기본이 MKS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나노단은요? 이런 것들 있잖아. 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 전문가들끼리 쓰는 SI 단위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니까 고전 물리, 고전 화학, 고전 생물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거 몇 개 있긴 하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물의 밀도가 있어. 물의 밀도를 중학교 때 배우거든. 얼마냐면은 1g/세제곱 센티미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리 시간이니까 물리 시간에 SI 단위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얼마냐면은 1kg이야. 그러면은 0.001kg이죠.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0.01m 곱하기 0.01m 곱하기 0.01m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니? 1000kg per 세제곱 미터로 바뀌게 됩니다. 어디에 쓸까? 우리 중학교 때 부력 배웠잖아. 부력의 수학 공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물리 공식이죠. 부력의 크기를 구하세요. F는 로 V G야. 그럼 이 로는 누구야? 물의 밀도지. 얼마 넣어줘야 돼? 1000을 넣어줘야 합니다. V는 누구냐면은 잠긴 부피야. 볼륨의 약자입니다. 그럼 단위는 뭐 써줘야 돼? 세제곱 미터 써줘야 되는 거겠지. 얘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일 거고요. 맞니? 그램은 누구야?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램이란다. G지요. 중력 가속도는 누구니? 9.8 미터
퍼세크의 제곱을 넣어주게 됩니다. 내 말대로 얘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면 안 된다는 문제가 되는 거야. 갑자기 떠오르는 음은 화면에 다 들어오나? 살짝 잘렸네. 그치? 일분 될 테니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잠깐 커피 좀 줄게. 여기 몇 개야 저거? 지워도 되지? 아, 칠판이 넓으니까 좋다. 아니 봤는데 왜 이러지? 네? 뭔가 이렇게 불만에 찬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나만의 착각이겠지?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 또 정리해야 될 거 뭐가 있냐면은 위치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속력입니다. 그리고 속도야. 그러면은 속력이 나왔을 때 얘랑 또 대칭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꼭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순간 속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뭐가 되는 거니? 그 순간의 속력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등속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되냐면은 평균 속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등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같을 등이잖아. 뭘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얘는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인 거야.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떤 거니? 빠르기가 일정하고요. 운동하는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그때 어떤 아이가 움직였는데 속도가 계속 변해. 그럼 우리는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평균 속도는 어떤 거냐면은 총 걸린 시간분에 얼마가 되는 거니? 총 이동 거리인 건데, 정확하게 하면 얘는 속도잖아. 뭐가 되는 거니? 변이입니다. 뭔가 변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변이값으로 계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속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운동이 등가 속도인 상황이야. 등가 속도인 상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가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니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미안. 자,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해. 그럼 얘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속도 변화량이 변하는 정도죠. 일정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아이의 경우에는 당연히 얘로 계산해도 되고요. 평균 속도를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은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당연히 총 걸린 시간만에 총 변이 괜찮고, 또는 뭘로 얘기하냐면은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평균값이야. 2로 나눠도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렇겠지? 네. 이런 얘기들이었어. 그 다음에 만일 가속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가속도는 속도가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은 등가속도 운동까지입니다. 가속도가 변한다라는 것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거든. 거기서 한 번 더 미분했어. 수학에선 가능하죠. 물리에서는 불법입니다. 고등학교 물리부터는 못 나와. 그러니까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이다. 그 정도까지 머릿속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속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속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 누구더라? 그 유명한 F는 ma죠. 그럼 힘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왔던 힘이라는 아이는 영어로 force지요. 누구 얘기한다고? 알짜 힘이야. 그래서 대학교 물리로 가면은 이 force에 net이라고 얘는 알짜 힘이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알짜 힘은 뭘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외부에서 힘을 받아야 돼. 내가 나한테 힘을 쓴 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받은 모든 힘의 합력이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외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이런 수레가 있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이 물체의 움직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에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승민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질량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 여기로 바뀔 거야. 우리 승민이가 좀 무겁거든. 이해가지? 우리 승민이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면은 본인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얘는 밀리겠지. 승민이가 걸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오게 될 거고요. 여기 이렇게 오게 된다는 말이지. 어렵지 않지? 작용 반작용에서 내가 걷기 위해서 얘를 뒤로 밀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의 질량 중심은 여기일 거고 여기서의 질량 중심은 여기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체는 이동을 했는데 질량 중심은 이동한 게 없어. 왜? 내부에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힘은 외력입니다.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 일반 물리학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력이야.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이런 상자가 있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10N으로 밀었어.
우리 은우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얘를 30N으로 밀었어. 그러면은 얘가 받은 힘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거니? 그냥 이쪽으로 마이너스 20N이 되는 거지.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겁니다. 이해갔니? 얘가 합력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알자 힘은 마이너스 20N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줬단 말이지. 어떤 힘이야? 알자 힘이야. 알자 힘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조건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지. 자, 힘을 받은 물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1 뭐? 2 1? 아니 그 전에 힘을 받았어. 첫 번째 깨진다. 승민이가 있길래 내가 얘를 갖다가 꽝 하고 쳤단 안 깨지겠구나. 단단하겠구나. 미안.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찌그러진다. 내가 승민이를 꾹 누르면 저 볼때기가 들어간다고. 찌그러지겠죠.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인 건데 우리가 알고는 운동 상태는 벡터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빠르기가 변한다. 두 번째, 빠르기가 안 변해도 운동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운동 방향만 바뀌는 상황에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등속 원운동이 있죠. 어떤 물체가 일정한 빠르기로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실에 매달아 가지고 얘를 빙글빙글 돌린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 또는 순간 속도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접선 속도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 정도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지? 순간 속도, 접선 속도 아니면 속력 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평균 속력 이런 표현 써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이나 평균 속력이나 같은 말이 되고요. 얘는 지금 어떡하냐?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이란 말이지. 가장 대표적으로 빠르기가 일정합니다. 이 빠르기 심지어 정해져 있어. 내가 어떤 물체를 실에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해봐. 이제 잘 생각해봐. 내가 얘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실이 손에 감겨. 내가 얘를 천천히 돌리잖아. 안 돌아가. 그래서 사실 이 실의 길이에 따라서 얘의 빠르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거울수록 힘을 많이 주는 거는 분명한데 실의 길이에 따라서 빠르기는 정해져 있어. 일정하게 돌아간단 말이지. 그런데 이 아이의 방향을 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좌표계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지금 여기서 힘을 줬으니까 얘가 원점이야. 힘이 여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는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지금 얘가 여기를 왔어. 어느 쪽이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를 왔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를 왔어.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움직임의 기술은 이래. 그런데 봐봐. 얘가 순간적으로 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실이 얘를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잖아. 얘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한 이유는 실이 잡아당겼기 때문인 거잖아. 맞죠? 힘의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얘는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았고 운동은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 Y 방향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실이 잡아당기니까 그 순간 꺾이는 거지. 얘는 여기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실이 잡아당기니까 꺾인단 말이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실이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또 꺾이는 거야. 매 순간마다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등속 원운동. 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어. 어떤 힘이야? 알짜 힘이야. 알짜 힘을 받으면은 이 네 개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한 가지만 발생하지도 않아.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자,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죠. 뒤에서 올지. 혹시 티슈 있으세요? 어디다 놓을까요? 나 쓰고 아무데나 놔. 옆에다가 던져라. 지민아, 따라올만 하니? 네,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에 그 순서대로 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쭉? 왜? 이번에는 여기가 다 기회가 다 뭐 시험 기간 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 그래서 니네 뭐 단체로 빠지거나 이러면은 보강 잡아야 될 때는 한 세트로 묶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 내용은 물이랑 똑같은데. 이게 물 2를 배우던 물리학 1을 배우던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잖아. SI 단위 같은 건 모르면은 그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물 2나 얘나 단원이 똑같아. 사실은 내용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등속도, 평균속도 우리 알 것 같고, 이제 등가속도 얘기가 나오면은, 자, 등가속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요. 맞지? 그리고 가속도에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것은 빠르기가 일정하게 변하고 운동 방향은 직선인 거야. 왜 직선이냐면은 힘의 방향과 같은 작용선상 위에 있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 속도라는 거는 직선 운동만 가능해. 갔다가 되돌아오는 건 상관이 없거든. 휘어지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근데 가가 붙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변한다는 뜻이죠. 변하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등가속도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은 빠르기는 일정하게 변해. 그럼 얘 다시 얘기하면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 예시. 예를 들어서 10m/s인데 얘가 매 1초마다 10m/s씩 빨라진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이해가니 얘들아? 다시. 예를 들어서 10m/s의 제곱이 있다.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뭘 해석하냐면은 매 1초마다 10m/s씩 빨라지는 운동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등가속도의 운동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가 나오니? 자유낙하 운동이 있죠. 다시 심심하니까 아까랑 똑같이 우리 은우를 잡고 그냥 우리 은우가 있잖아. 이렇게 CNC학원 옥상에서 물이 너무 재미없어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길래 물이 너무 재미없어 한탄을 하고 있길래 선생님이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밀어준다. 힘 F가 작용했지요. 그럼 우리 은우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 질량 중심이어야 되니까 얼굴만 그려준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죠? 우리는 물리시간이니까 물리시간답게 은우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몇 개의 벽돌을 깰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는 몇 m/s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은우는 질량이 얼마인가? 세 번째, 충돌 시간입니다. 바닥 상관없이 우리 은우의 머리가 말캉말캉 하느냐 아니면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벽돌 몇 개를 깰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만일 은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생명시간에. 그치? 선생님 은우가 아프지 않을까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일 거고 물리시간에는 물리학적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뭐야?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야. 맞지? 우리는 이때 속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0으로 표시합니다. 속도가 없기 때문에 단위를 기술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0m/s라고 쓴다고 해서 굳이 틀렸다는 말 안 해. 예전에 그 칼같이 틀렸다는데 요즘에는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기본 규정은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1초 후야.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중력 가속도를 10m/s의 제곱으로 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매 1초마다 10m/s씩 빨라지는 운동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m/s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났어.
2초 후의 속도는 20m/s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났다 3초 후의 속도는 30m/s.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났다 4초 후의 속도는 40m/s가 됩니다. 이해 갔지? 우린 이것도 봐줘야 돼. 내가 옆으로 밀었어. 그러니까 이 순간 회전했지요. 맞니? 이 회전한 것은 물리2에서 배웁니다. 물리1에서는 Y축으로만 기술을 해.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던 자유낙하를 바로 하던 사실 Y축의 속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매 순간마다의 속도가 되죠. 찰칵 찰칵 찰칵.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야.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지. 이게 총 몇 미터일까요? 이런 것들이 보통 궁금할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도록 합시다. 평균 속도 얼마야? 정지 있는데 나중 속도가 10m/s가 됐어. 평균 속도 얼마니? 5m/s죠. 5m/s인데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어. 그러면은 이동거리 또는 뭐라고 얘기해? 변이 둘 다 좋습니다. 몇 미터야? 5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맞니? 평균 속도 얼마 나오니 얘들아? 15m/s입니다. 그렇겠죠? 변이 얼마 나오니? 변이는 평균 속도 15m/s에 1초 동안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얼마 나와? 15m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랑 여기 보도록 합시다. 평균 속도 얼마 나와? 25m/s. 그렇죠? 1초 동안 갔으니까 변이는 얼마 나오니? 25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평균 속도 얼마 나오니? 색깔이 달라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 30m/s, 40m/s야. 평균값 얼마야? 35m/s입니다. 몇 초 동안? 1초 동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얼마야? 35m가 나오게 됩니다. 단계별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전체를 보도록 할게. 만약 이 전체를 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만약 전체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는 0이었었고요. 나중 속도는 40m/s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20m/s인 거고 자유낙하를 4초 동안 했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원하는 가속도를 구하세요. 또는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싹 다 가능할 것 같네.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 20m/s 곱하기 4초입니다. 자, 20m/s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 1초에 20m를 이동한다는 얘기야.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곱하기 얼마야? 4초를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도 약분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 총 80m를 자유낙하했다. 각자를 더하면은 총 얼마가 나와? 80m가 나오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20m/s라는 속도가 시간이 관여하면은 거리로 바뀌죠. 차원계가 다른 물리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차원 변환이라고 일반 물리학 첫 장에서 차원계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 분 줄 테니까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십시오. 갔다. 너무 졸려. 건드리면 죽는다. 너무 늦게 잤어 어제. 그러니까 아까 어?
감독님 배웠어? 방금 오늘 안 배웠어. 오늘 저거 벡터랑 스칼라만 했어. 이게 뭐야? 수학 아니야 그거? 아 잠깐만. 그치. 아저 벡터 내재로 영어 쌤 영어 쌤. 아, 영어 선생님 진짜 문해주신 거. 많았어. 네, 벡터 그 합성이랑 벡터 합성 분해 아 원래 12시인 줄 알고 합차. 3시에 영어 정석 접하면서 피면 넣었는데 정석 기압 째버렸어요. 수학 점수 기억. 맞아. 과학이 12시인 줄 알고 장난했어. 영어를 잡았는데 기압 이런 아니야. 엄청난 녀석. 선생님 번호가 2643 맞으시죠?